2월 24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먼저 미 국방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태스크포스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엘리 레트너 국방부 장관 특별보좌관이 지휘하며 4개월의 기간 동안 국방 고위 지도자들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RFI입니다. 인도가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를 완화함에 따라 장성 자동차와 상하이 자동차의 제안을 포함해서 45건의 중국 기업 인도 투자 제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은 약 150개의 금액으로는 20억 달러가 넘는 투자 제안을 인도에 하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신장에 대한 악의적인 정치 조작을 반박하면서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의 신장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을 인용하여 RFI가 보도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신강은 법에 따라 각 민중들의 종교 자유의 권리를 보장하며 2만 4천여 개의 이슬람 사원을 건립해 있고 평균 무슬림 530명당 하나의 사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화사입니다. 2021년 중국 중앙 제1호 문건이 식량에 관한 것이어서 화제입니다. 지난 22일 국무원은 이에 대한 해설을 했는데 농업농촌부 부장 탕런제는 14억 인구 대국에 있어 식량의 확보와 안전은 영원한 과제라면서 땅과 기술을 통해 이를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18억 무의 최소 경작 지역을 지키고 15.5억 무의 영구 기본 농지를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을 생산성과 수익성 증대 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짜오바오입니다. 중국 양회 개최를 앞두고 행사에 참여하는 운전자들이 모두 백신과 핵산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난 9일까지 4천만 회분의 무료 백신 접종을 하였지만 여성,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 의료인, 이 사람들의 백신 접종 의사가 40%에 그쳐 일반인의 90%에 비해 크게 낮다고 합니다. 이는 이 사람들이 SNS 등을 통해 얻은 정보로 인해서 백신의 유해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로이터입니다. 재무부 차관보 지명자인 월리 아디에모가 권위주의 정부를 단속하고 중국 등의 불공정 경제 관행에 맞서 싸우면서 국내의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디에모는 또 미국의 중요 산업과 기술에 대한 표적 투자와 반경쟁적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도 이야기하는 등 무역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가 2021년 하반기 계획 중인 홍콩 2차 산장을 위해서 골드만삭스, 크레딧 스위스, CLSA 등의 은행을 선임했다고 이 사안을 직접 알고 있는 두 소식통이 전했다고 합니다. 중국 최대 마이크로 블로그 플랫폼인 웨이보의 상장은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의 홍콩 주식 판매 대열에 합류하면서 최대 9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며 웨이보는 투자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홍콩에서 증가하는 주식 자본의 약 5%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입니다. 그리스 국가 규모의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대기업들이 중국 정부가 대출 금지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 금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회의 인민 대표 중 15명이 이들 부동산 기업인들인데 합계 2조 4,400억 위안, 달러로 약 3,770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는 부동산 회사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닝스타의 자산 분석가 필립 종은 이들이 양회에서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기업의 부채를 줄일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인도의 브릭스 정상회의 의장직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인도의 친선의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왕이 부장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브릭스 체제를 중시한다면서 중국 측은 회의 개최에 인도 측을 지지하며 경제, 정치, 국민 대 국민 교류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는데 인도 등 브릭스 국가들과 기꺼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타이산 전 타이완 법무장관이 개각의 일환으로 중국 본토 문제를 맡은 바 이는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타이완 정부의 조치로 보입니다. 그는 양안이 실용주의에 입각한 교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는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비정치적 경제 문제와 같이 이견이 적은 이슈들부터 대화를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중국에서 새로운 결혼법이 도입된 후 첫 판결에서 중국 이혼법원이 5년 결혼 생활 동안 부인의 가사노동에 대해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월요일 현재 중국의 웨이보에서 4억 번이나 조회되는 가운데 아직도 대부분 여성이 하고 있는 가사노동에 금전적 가치를 두는 것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앙 제1호 문건에 대하여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3일 올해 첫 공동정책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의 모든 지방당국이 안정적인 곡물 재배 농지를 유지하고 밀, 옥수수, 쌀, 면화, 식용유 등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수확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호 문서에서는 지난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정책결정회의가 종자 부문을 중국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요소로 지정한 뒤 처음으로 보고서 별도 섹션에서 새로운 종자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권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육종과 관련된 기술과 산업이 농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투자의 중요 분야가 될 것 같다. 또 바이오 브리딩이 앞으로 정책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상품화는 꾸준히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는 또 국가의 금융기관들이 농촌 부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내부 부서를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뉴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목요일 새로운 중앙정부 농촌부흥국을 공식 출범시켜서 빈곤 완화와 농촌 개발에 관한 기존 부처들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장저민 전 국가주석의 손자가 설립한 대표적 사모펀드인 중국 보유 캐피탈의 공동 창업주 두 사람이 홍콩 본사로부터 회사 운영비 분담금을 받아서 싱가포르로 이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숀토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보유라는 이름도 사용하는 펀드 매니지먼트 회사의 최고 경영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유의 창업주인 루이스 청도 싱가포르로 이사했습니다. 법인의 문서에 따르면 두 남성 모두 홍콩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이며 루이스 청은 싱가포르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둥성 국토자원청은 광둥성 국토공간계획 2020-2035 대중판을 반포하였는데 여기서 향후 15년간의 국토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광동 및 홍콩에 이르는 자기부상 열차를 건설할 계획이며 베이징에서 선전까지 약 3.6시간이 소요되어 현재 고속철에 비해서 절반 이상의 시간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입니다. 조 바이든의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로 발탁된 다이치는 지난달 비공개 회의에서 관세 해제를 위한 로비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다이치의 인사청문회는 이번 목요일에 열립니다. 비전 타임즈입니다. 증동의 료창동이 공산당에 영합한 결과 특혜를 얻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료창동은 미국에서의 스캔들 이후 조용히 자숙하는 모습이었지만 최근 회사에 공산당 서기를 영입하고 디지털 위안화에 협력하는 등 공산당 고위층에 잘 보이려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징동그룹은 산하의 징동과일, 징동물류, 징동건강의 3개 자회사가 상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이신입니다. 중국의 MES 업체 블랙레이크 테크놀로지가 5억 위안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주 투자자는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며 이를 통한 서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투자자로는 기존 투자자인 골든 샌드 캐피털, 버텔스만 아시아 인베스트먼트, GGV 캐피털 및 전 펀드 잉크가 있고 그 외 신규 투자자로서 차이나 르네상스, 라이스피드 차이나 파트너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블랙레이크 테크놀로지는 2019년 세컨 라운드에서 1억 5천만 위안을 투자 유치한 바도 있습니다. 블룸버그입니다. 중국 농무부는 올해 중반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로부터 완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설팅 회사인 브릭 어그리컬처 그룹의 린 구오파는 북부의 추운 지방에서 돼지열병이 재발하면서 농부들은 춘절 전에 더 많은 가축들을 도축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시스테매틱 스트래티지 앤 소프트 컨설팅 코어의 왕종은 전국의 돼지의 15%가 겨울 동안 질병으로 소실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오는 2022년 하반기쯤에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 농업부에 따르면 중국의 돼지 개체는 작년 11월 말까지 평소의 90%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카오의 카지노 주식이 다시 문을 연 지 거의 2달 만에 급등했습니다. 센즈 차이나가 무려 10%나 급등해서 2018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12%나 상승해서 3월 20일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윈 마카오 주식회사, 멜코 인터내셔널 개발 주식회사, MGM 차이나 홀딩스 주식회사 등은 각각 약 9%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부문 증시의 블룸버그 지표는 8.5%나 급등을 해서 지난 11월 10일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마카오의 카지노들은 중국이 격리를 해제한 이후에도 지난 1월 동기 대비 매출이 64%에 불과하는 등 좀채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